언제부터였을까요? 어김없던 자연에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재앙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안에 보시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에만 죽은 거고 다시 죽고 다시 자라고 이게 끝나는 시기가 없이 계속 무한 반복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심한 사이 위기는 빠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상상도 못할 변화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뭘 하지 않으면 빨리 망가질 수 있습니다. 제주는 아열대로 진행이 가속화되고 있고 바다가 바뀌면 육상이 바뀌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지금 한반도의 바닷속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섬이 마라도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우리나라 최남단 섬이죠. 빼어난 해안 절경도 일품이지만 바다는 해녀들이 언제나 황금밭으로 여겨온 곳입니다. 마라도 바다가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한 5년 전부터 바다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진짜. 미역도 하나 안 나고 톳도 하나도 안 나고 미역도 여기 굉장히 좋거든요, 진짜. 벼 이거 가지고 들어놓은 것처럼 눈밭에 들녘에 들어놓은 것처럼 되는데 그런 미역이 한 톨도 안 나와요. 한 나무도 안 나와요, 지금은. 한 5년 전부터는 바다가 완전히 달라져 가고 있어요, 지금.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진짜 황폐가 됐습니다. 한때 수십 명이었던 마라도 해녀는 줄고 줄어서 이제 단 7명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기 돌 하나도 없어. 왜? 돌 잡을 거 없어. 별다른 오염원이 없는 마라도 바다는 여전히 깨끗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황폐화된 모습입니다. 지금쯤 숲을 이루었어야 할 감태도 드문드문입니다. 감태가 워낙 커서 진짜 엄청 키가 크거든요. 근데 그런 감태가 났던 바위에 감태를 이제는 찾지 못해요. 아주 심각해요, 진짜로. 감태가 사라지자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마라도의 명물, 성게였습니다. 먹이가 되는 미역과 감태가 사라지면서 성게가 줄었습니다. 먹이를 찾아 바위 틈으로 숨어든 성게를 잡기 위해 숨바꼭질을 해야 할 지경입니다. 바다가 황폐가 되니까 성게도 없어요. 한 3, 4년 전만 해도 새끼가 굉장히 많이 까는데 새끼 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정말로. 그래서 이제는 바다가 다 됐구나 하는 거를 느껴요. 이 길이 다 뺑돌러 다 토시였어. 진짜로 막 뭉탱이 우리 벼 담는 그 자루로 수도 없이 다 먹거든. 뭐가 풍부하게 나와야 먹고 살지. 없어. 큰일이야.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바다. 마라도 바다는. 마라도 해녀들이 느낀 바다의 변화. 심상치 않은 위기 전조입니다. 마라도 성게는 맛종이 이렇게 차야 돼, 이렇게. 이렇게 차야
정상, 이게 딱 정상인데 이렇게 차야 까는 맛도 나고 할 건데 이게 이렇게 큰 게 이 정도 돼야 이게 꽉꽉 차면 이런 똥이 없어요. 내장이 없는데 이거 보세요. 뭐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어요. 그냥. 감태나 성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라도의 풍요를 상징했던 해조류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해양 생태계 중에서 생물종이 가장 풍부하고 밀도가 높은 곳, 조간대. 마라도의 조간대는 톳의 자생지이기도 합니다. 기키오타. 강정찬 박사는 이곳 마라도 조간대의 변화를 10년째 연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다 톳밭이었거든요. 2017년, 18년까지만 해도 톳 군락이 어마어마하게 넓게 펼쳐져 있었는데 좀 충격적인 장면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톳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톳이 있으면은 요 한번 요런데 조금씩 있거든요. 이런 바위 틈에 그늘에 은폐된 그런 상태로 지금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지금 톳이 그래도 한 이 정도 그 길이까지는 자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요만큼씩 그 바위 틈 속에만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마라도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거는 정말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네요. 불과 3, 4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2015년만 해도 마라도 조간대에는 톳이 넘쳐났습니다. 양껏 수확해도 때가 되면 어김없이 갯바위를 뒤덮던 톳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톳 군락지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불과 2, 3년 사이에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식물 양이 사라진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본 적은 없어요. 톳이 사라진 마라도 바다의 변화는 가혹했습니다. 홍조류인 유절산호말로 덮여 분홍빛이었던 갯바위는 백화현상으로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위에 다른 해조류들이 덮어서 햇빛을 차단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햇빛을 너무 강하게 받고 있으니까 이 홍조소가 하얗게 탈색되고 건강하지 못한 열악한 이런 상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그 하얀 돌들만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아주 급속도로. 마라도의 깊은 바닷속 상황은 어떨까요? 마라도 바다는 한때 난대성 해조류 70여 종이 산다고 보고된 해조류의 보고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마라도 바닷속은 흔했던 감태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울창했던 미역군락은 아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만약 톳, 미역, 모자반이 없어졌다는 게 기후변화 때문이다. 수온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복원을 할 수 있는 전략적인 그런 방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동안 제주도의 해조류를 연구하고 분류해온 간정찬 박사에게 톳과 감태가 사라진 마라도 바다의 변화는 충격적입니다. (10년째) 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 2, 3년 사이의 변화는
유례 없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수세기에 걸쳐 갖고 천천히 일어나고 종이 대체되는 게 이게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급격하게 갑자기 나타나면 얘네들도 이제 그 유전자를 변형시키든 진화를 하든 하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비할 시간조차 안 주고 환경이 변해버리면 얘네들이 결국은 소멸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주 본섬 북쪽에 위치한 북촌리. 지난 3월 북촌리 다려도 앞바다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모자반 군락지입니다. 3월 초면 모자반이 가장 왕성하게 자라있을 때죠. 10년 전만 해도 제주바다 곳곳이 이런 모자반 군락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북촌 일대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웬만한 데는 지금 거의 다 사라지고 지금 많이 남아있는 데가 지금 북촌 다려도 그리고 우도 그리고 성산이 조금 남겨져 있고 그런데 10년 전에는 이 마라도가 이게 비교가 되질 않았어요. 한 개체가 거의 7, 8m까지 자라니까 그리고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수심 10m부터 5m까지 모자반 군락지가 쫙 펼쳐져 있는 게 그 숲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굉장히 감동했던 그런 군락지가 이게 싹 사라져 버리니까 겨울을 지나며 10m 이상까지도 자라는 모자반은 수중생물들의 먹이이자 안식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모자반이 사라진다는 것은 수중생물의 터전도 사라진다는 얘기죠. 제주도의 서쪽 성산일출봉 인근의 해수욕장. 파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연안의 해수면을 가득 메운 큰 갈파래. 개체 하나가 4m가 넘게 자라지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은 겁니다. 하나의 개체입니다. 큰 갈파래는 20-30년 전만 해도 제주 바다에서 보기 힘든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늘었을까요? 초기에 바위에 붙어가지고 자라기 시작한 상태들입니다. 요게 이제 자라다가 물속에 떠다니면서 이제 계속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것도 끊어지면 또 자라고. 근데 이것들은 계속 끊어서 자라기 때문에 대발성을 일으킬 수 있는 죽지 않고 지금 보면 싱싱하게 이제 이렇게. 게다가 큰 갈파래의 생명력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이제 이게 햇빛을 받아가지고 색소가 다 빠진 죽은 것처럼 이제 이렇게 딱딱합니다. 딱딱하고 한데 안에 보시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에만 죽은 거고 다시 물속에 들어가서 바닷물을 만나면 이 부분들은 다시 이제 여기 보시면 싱싱하게 어마어마한 양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이 썩은 냄새도 나고 지금 보시면 썩으면서 영양분이 또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거기서 파래가 또 다시 자라고 다시 죽고 다시 자라고 이게 끝나는 시기가 없이 계속 무한 반복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갈파래는 아열대종입니다. 바다가 따뜻할수록 더 잘 자라죠. 이 큰 갈파래의 특징은 모든 해조류는 수온이 상승하면 6월달, 7월달 되면 다 없어지는데 30도에서도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성장이 줄지 않습니다. 보통 해조류는 30도에서 다 녹아버리는데 제주도 전체가 이 종이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파래 대발생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였습니다. 이전의 해수욕장 모습과 비교해 달라진 것은 작은 방파제와 해안도로뿐. 그렇다면 무엇이 파래 대발생이라는 이상현상을 만들었을까요? 그 단서는 큰 갈파래가 뜨거운 바다에서도 살아남는
아열대종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제주도의 기온은 지난 58년 동안 1.7도가 올랐습니다. 세계 평균보다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그렇다면 바다 수온의 변화는 어땠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제주 주변 해역의 수온은 지난 36년 동안 2도가 올랐습니다. 특히 겨울철 수온은 평균치보다 높은 3.6도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6년 동안 3.6도가 올랐다는 것은 환경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지상으로 따진다면 5배 이상이라고 전 봐집니다. 제주는 아열대로 진행이 가속화되고 있고 열대 생물들이 많이 와서 착생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경고의 메시지로 충분한 증거들입니다. 결국 수온의 상승이, 특히 겨울철 수온의 상승이 아열대종인 큰갈파래를 1년 내내 창궐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큰갈파래의 번식을 막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처음에 사람이 치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저희 결론을 낸 거는 사람은 자연을 이길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치울 수 있는 양이 해보니까 한 50톤, 100톤밖에 안 되는데 여기 거의 1000톤이 넘게 있기 때문에 한 100톤을 치웠을 경우 효과가 얼만큼 줄어들지를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봄부터 제거 작업을 시작했지만 역부족입니다. 문제는 큰갈파래 창궐로 영향을 받을 바닷속 생태계입니다. 그 갈파래 종류들이 우점에서 단일종 같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데, 이 말은 그 생태계 자체가 건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병든 거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한다면 결국 생태계가 버틸 수 있을까가 사실은 큰 걱정입니다. 이렇게 뜨거워진 바닷속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스쿠버 다이빙의 천국, 서귀포 앞 문섬을 찾았습니다. 문섬은 최근에 더욱 다이버들의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동남아에서 볼 수 있는 어종들이 확실하게 개체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해 못지않게 연산호라든지 이런 게 너무 예뻐서 좀 매료돼서 지금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 이쁘죠? 화려하고 예쁘고. 쪽 문섬 서쪽에 귀한 흰동가리 도미 한 쌍이 최근에 또 털을 잡아가지고 지금 서식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좀 관찰하고. 화려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최근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연산호 군락지입니다. 말미잘 군락에는 흰동가리 한 쌍이 자리 잡았습니다. 솔배 감팽도 흔합니다. 이전에는 제주 바다에서 보기 힘들었던 아열대종 생물들입니다. 산호 중에 이제 최근에 폭발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산호 종류 중에 그 가시수지메드라미가 대표적인 종입니다. 예전 한 30년 전에는 한 개체 보일락 말락 했는데 지금은 요 문섬만 해도 수심 한 20m에서 40m 선상에는 가시수지메드라미가 아마 수만 그루가 될 겁니다. 수중사진 작가 김병일 씨는 문섬 앞바다를 가장 많이 들여다본 다이버입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다이빙 횟수만 10,000회 이상.
거의 매일 문섬 앞바다에서 다이빙해온 그는 제주 바다의 변화를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꼼꼼하게 기록해왔습니다. 그의 다이빙 일지에는 어떤 변화가 담겨 있을까요? 2002년 3월 10일 날 문섬 시야 5m, 흐리고 맑음, 파고 1.5m, 수온 14도. 드디어 수온이 14도씨로 내려갔다. 수온이 내려가니 모자반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바다가 풍요로워지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2월 그의 기록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제주의 겨울바다는 수온 15도씨 아래로 떨어지는 서늘한 바다였습니다. 그 서귀포 바다 최저 수온은 2월 말에서 3월 초, 그때가 최저 수온으로 내려갑니다. 25년 전, 30년 전에는 그 13도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15도도 잘 안 내려갑니다. 15도도 잠깐 내려갔다가 또 16도로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특히 해조류들은 수온에 아주 민감합니다. 예. 수온이 높으면은 얘네들이 안 자라죠. 예. 2006년 2월 3일 날요. 자, 문섬 들어가서 제가 모자반을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해보니까 112cm, 112cm에서 147로 6일 만에 이만큼 자란 거죠. 15도씨 이하의 겨울바다에서 모자반은 일주일 만에 30cm 이상 자랐습니다. 네, 이 사진은 한 10년 전에 문섬에서 찍은 겁니다. 3월 달에 찍은 건데 3월 달에 이제 이렇게 모자반이 숲을 이루고 있는 거죠. 수온 덕분에 제주 바다의 해조숲은 울창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문섬만 해도 모자반이 많았죠. 배가 진입하는 것도 그 모자반을 피해서 돌아갔습니다. 예, 돌아갔는데 지금은 한 4, 5cm밖에 안 자라 있으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죠. 숲이 사라진 바다. 제주도 서쪽 비양도 앞바다를 찾았습니다. 최근 이곳에서는 관련 연구자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거품돌산호라고 하던 그 돌산호류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개체들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서 이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늘었길래 예의주시하고 있는 걸까요? 비양도 바닷속을 뒤덮은 생명체, 거품 돌산호입니다. 멀리서 보면 말미잘 같아 보이지만 몸체가 딱딱한 경산호류입니다. 거품 돌산호는 열대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으로 제주바다의 수온이 오르자 해조류의 서식지를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감태가 점점 없어지고 그 지역들을 거품돌산호가 이제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숲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주 한 지역이 아니라 전 해역에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 종들이 전 해역을 덮을 때 경우에는 해조류가 이제 살지 못하게 되는, 해조류 기반 생태계에서 뭐 소라나 이런 것들이 살았다면 이제 그런 종들이 대량 폐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상상도 못할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20년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52년 동안 한반도 바다의 수온은 평균 1.25도 상승했습니다. 사계절 따뜻한 바다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70%가 바다 아니겠습니까? 그 바다가 평균 깊이가 3,500m입니다.
그런데 육상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온실가스를 내뿜으면서 이 바다를 데운 겁니다. 1도를 올리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어떤 그 보고서에서는, 어떤 논문에서는 핵폭탄 몇 개를 터뜨려야만 뭐 0.1도를 올릴 수 있다라는 보고도 있었는데, 바다가 바뀌면 육상이 바뀌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바다 수온의 상승이 해조류가 사라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미역과 우뭇가사리 등의 해조류와 함께 거품 돌산호를 넣고 수온 상승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는 실험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찍어야 돼요. 아, 그렇지? 네. 거품돌산호는 감태라든가 미역, 그다음에 모자반 이런 것들이랑 공간에 대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온이 상승할 때 얘네들이 생태적으로 혹은 형태학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곳에서 한번 조망을 좀 하고 싶습니다. 각각의 수조에 우뭇가사리와 미역, 그리고 거품 돌산호를 넣고 수족관의 온도를 생육에 적당한 24.5도에서 시작해 매일 0.3도씩 올렸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실험 6일 뒤 수온 1.8도가 오르자 미역에 심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뭇가사리 역시 반은 죽은 상태입니다. 반면 거품돌산호는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험 30일 후 온도가 29도까지 오르자 미역은 녹아서 사라졌고 거품돌산호 역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열대 지표종인 그물코 돌산호는 수온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실험 30일 후 수온이 29도까지 올랐지만 그물코 돌산호는 변화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물이 뜨거운 게 겨울철까지 가기 때문에 아열대 열대종이 들어왔을 때 아주 여기서 잘 살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모든 해양 생태계가 바뀌고 어업 생태계가 바뀌어서 최종적으로는 어민들이 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는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난 5월 제주도 북쪽 바다. 우뭇가사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한천의 원료가 되는 우뭇가사리는 깊은 바다 바위에 붙어 자랍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우뭇가사리가 전국 생산량의 70%. 하지만 수확량은 예전만 못합니다. 물질한 지는 한 거의 60년 됐어요. 그때는 해조류가 막 여러 종류가 막 났거든요. 모자반이라는 것도 동짓달만 나면 이 바다에 막 그냥 막 깔렸었어요. 하나도 안 보여 이제. 멸종 거의이지. 그리고 지금은 갯바위도 이제 풀이 하나도 안 나고 막 백화 현상이 일어나고요. 여름철에는 정말 물이 데운 물 같아. 온탕. 작년에는 수온이 너무 뜨거워서 이제 소라도 바다에서 다 죽어 폐사돼요. 예, 폐사돼요. 그 소라 같은 거 해산물 같은 것이 좀 얕은 데는 다 죽어버려. 제주도의 한여름 표층 수온은 30도까지 오릅니다. 해조류가 살아남기 힘든 온도입니다. 바다가 뜨거워지자 2주 동안 수확하던 수확 기간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히 수확량도 줄었습니다.
해녀들이 바다가 죽어간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유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리 얼마 안 나네. 질도 안 좋아. 네, 질도 안 좋고 얼마 많이 나지도 않고. 해조류 때문인지 뭔지 우리 바다는 잘 안 났어 원래. 원래는 작년에 반 수량밖에 안 났어. 바닷속이 풍성하기로 유명했던 제주 남단 서귀포 보목항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게를 잡기 위해 물질을 시작하지만 바닷속은 황량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성게의 먹이가 되는 해조류가 사라졌으니 성게가 잡힐 리 만무합니다. 그나마 잡은 성게도 속이 비었습니다. 이 성게는 우리가 그전에는 많았는데 작년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 게 올해는 뚝 떨어져 버렸어요. 작년에 한 5분의 1도 못 잡아요. 아무 풀이 놔줘야 되는데 풀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 돌이 백화현상해가지고 해영해보고 이 성게도 저절로 죽어버려. 저절로. 먹을 게 없으니까. 보목 해녀들의 성게잡이는 이제 사투에 가깝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진 성게가 바위 위에 붙어있는 유절산호말까지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백화현상이 뚜렷합니다. 바다가 사막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해조류 숲이 무성하다면 기후변화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육상식물에 비해서도 굉장히 더 많은 양을 흡수를 합니다. 단위 면적당. 대형 갈조류들이 그 역할을 해요. 모자반 종류, 그다음에 이제 감태,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악순환이 되풀이 되겠죠. 해조류가 사라져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정화할 수 없게 된 바다에 남는 것은 사막화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6월 서귀포 앞바다. 자리돔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꼭두새벽에 출항해 벌써 대여섯 번은 그물을 끌어올렸어야 할 시간. 하지만 아직입니다. 초창기에 조금 잡히고 그 이후로는 예전만 못해요. 수온이든 기온이 올라가서 모든 어종들이 다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있는데 자리까지는 모르겠고 다른 어종들은 위로 많이 올라간대요. 오랜 기다림 끝에 그물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잡힌 것이라곤 고작 한 상자. 함께한 취재진이 민망할 정도입니다. 뭐 1년 이상 된 자리들이 그 굵은 자리들이 그 양이 없다는 거예요. 옥돔이나 조기 같은 것도 가까운 데서 났던 것 이제 안 나고 점점 양이 줄어들고 모든 어종이 다 줄어들고 있어요. 제주도의 대표 어종이었던 자리돔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제주대학교 연구팀이 문섬을 찾았습니다. 눈에 띄게 줄어든 해조류 사이로 다양한 물고기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리돔 무리도 보입니다. 이 자리돔의 그 집이 감태예요. 얘네가 안 잡혀 먹기 위해서 주로 이제 감태 숲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런 이제 숨을 곳이 없어져 버리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로 옮기는 거죠. 고기를 모을 수 있는 집합장들이 없어지는 거죠. 감태가 줄어든 만큼 물고기도 줄어들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런 감태의 변화를 7년째 추적 관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에 의하면 10년 안에 한 50% 이상의 감태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더 이상 이제 감태가 없는 생태계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류들이 또 다 바뀔 거고, 이제 우리가 못 먹는 어류들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생태계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채 1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만 해도 서귀포 앞바다는 이렇게 녹음이 우거진 풍요로운 바다였습니다. 풍성한 해조류는 해녀들의 수입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해조류가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파도가 많이 쳤을 때 파도를 물속에서 잠시 멈추게 해줘서 생길 수 있는 2차적인 피해들, 이런 거 막아주는 역할이 있고요. 해조류가 사실은 당, 단백질, 미네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 개체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들을 엄청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류들이라든가 전복, 소라들이 자기네 이제 자손들, 새끼들을 많이 낳고 보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육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주 바다는 한반도 남쪽 바다의 최전선입니다. 한반도의 어종을 연구하는 명정구 박사는 최근 몇 년 제주 바다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되게 수심이 얕은 데 사는 이제 그 열대나 아열대 어종, 또는 올여름에 올라와 있던 예를 들면 열대 어종도 있을 거라고 일단은 예측을 하고 들어가는데, 예측을 하고 들어가고. 온대와 아열대의 경계로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했던 제주 바다. 하지만 수온이 오르면서 아열대 바다화 되고 있다면 그것은 생물종의 변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은 얕은 바다를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과연 명정구 박사가 예상한 열대나 아열대 어종들이 발견될까요? 꼬마 천왕입니다. 꼬마 천왕은 아열대 지표종으로 최근에는 독도에서도 포착되었습니다. 이 종이 지금 독도에 처음 나타나고 이런 거 보면은 난류의 영향을 받는 어떤 우리나라 해역의 지표종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체크하기에는 좋은 종이죠. 열대와 아열대 바다에 사는 룰나비 고기도 발견되었습니다. 확실히 이전에 비해 열대 어종이 늘고 있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바다가 점점 이렇게 떳떳해지고 지금 속도로 아열대화 되어 간다면은 여기 있는 종들이 언젠가는 북쪽으로 점점 그 서식지를 넓혀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앞에 홍도나 또는 왕돌초나 또는 울릉도 독도 연안에서 세대를 반복하면서 정착을 할 거다. 거기서 살게 되면은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어종들은 더워진 바다를 피해 어디로 갔을까요? 부산 앞바다 나무섬. 다이버들에게 유명한 다이빙 포인트입니다. 요즘에는 최근 몇 년 사이 달라진 풍경 때문에 더 많은 다이버들이 찾고 있죠. 부산 앞바다 그냥 들어가면 자리 높을 때 흔히 볼 수 있어요.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섬 주변에 벽이 있는 월 쪽에는 거의 대부분 자리돔이 흔하게 보이더라고요. 아, 여기 사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 거죠.
입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리돔대를 만났습니다. 예전에는 여름 한때 왔다 가는 정도였지만 최근 들어 아예 서식하는 무리가 늘었답니다. 지금 부산 앞바다를 같은 경우 자리돔이 이렇게 부산 연안 한강까지 들어온다는 거는 저희들이 70년대, 80년대는 보지를 못했어요. 쏠종개는 이미 뭐 수천 마리가 아마 부산항 안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샘플을 하거든요. 점점 정착을 해서 북쪽으로 올라갈 거다.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사라진 자리돔대는 어디까지 올라간 것일까요? 한반도 동해의 북단 독도. 해조류가 우거진 바다숲이 펼쳐집니다. 그 사이를 자리돔대가 지납니다. 그리고 다양한 열대 아열대 어종들도 발견됩니다. 부채꼬리 실고기는 명정구 박사가 독도에서 처음 발견한 아열대종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아열대종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은 독도 바다도 변화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저희들이 독도나 울릉도에서 지금 매년 그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종이 어디서 왔냐 하는 걸 보면 되게 이 제주도로 해서 자리돔 같은 경우는 밝혀졌죠. 여기에 집단하고 거기 집단하고 유전자가 같아요. 동해바다까지 변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반도 주변 해류 때문입니다. 제주도를 지나 독도까지 올라가는 난류가 뜨거워지면서 독도 바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한반도 바다의 위기는 시작일 뿐입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쭉 올라가는 열의 90%를 해양이 흡수를 해요. 그리고 물이 전체가 따뜻해지니까 해양하고 대기하고 사이에 이 상호작용이 좀 더 이제 기후변화가 극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과거 20, 30년에 비해서 최근 10년에 좀 더 빠르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수온 상승에 따른 바닷속 변화에 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에서는 3년 전 문섬 앞바다에 해양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구조물에 붙은 해양생물의 표본을 수집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제주바다 7군데에 설치했죠. 자, 드시겠어요? 이 연구는 20개 국가 국제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안에 지난 3년 동안의 변화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들어있을까요? 적어도 약 150여 종의 해양 생물과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은 약 20여 종의 해양 생물들이 관찰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구조물 해체는 바닷물을 받아놓은 통 속에서 시작합니다. 구조물에 붙은 각종 포자와 생명체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닷물을 체에 거르면 숨어있던 생명체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숨어 살아서 보기 힘든 거미 불가사리부터 온난 해역에서 사는 괴물 유령 개찌렁이, 아프리카 홍해가 산지로 최근 우리나라에 보고된 흑돌기 개까지도 있습니다. 아열대 생물종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놀라운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도 굉장히 놀랐죠.
처음에 이제 어민들도 그렇고 해녀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갔을 때는 이 촉수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 두렵다. 해녀들의 신고를 받고 찾아간 곳에서 발견된 것은 그동안 한국 바다에 없었던 아열대종 모래말미잘 군집이었습니다. 모래말미잘은 제주 바다보다 따뜻한 곳에서 서식하는 종이어서 충격은 더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놀랐던 게 뭐냐면 감태, 모자반이 있어야 될 공간에 대체 생물로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온 상승에 의해서 제주 연안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 제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변화들은 반드시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한반도의 남쪽, 제주 바다의 위기는 시작일 뿐. 이대로라면 바닷속 재앙은 여지없이 북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수위는 더욱 높아지겠죠. 뜨거워진 바다가 전하는 소리 없는 경고.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적으로 뭘 메꿔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그래서 혼란에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구상나무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구상나무가 죽은 지역이거든요. 소나무로 이렇게 가다가 다 멸종할 시기가 될 거예요.